지난 시간에 인묘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진토에 관해서, 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음이 조개 껍질 진자예요. 이 조개 껍질 진이요, 각골무 보면은 조개가 입을 벌리고 움직이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 전체로 보면은 요게 발이죠. 조개가 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개가 입을 벌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오는 글자들은 무엇과 관계가 깊은 거 아니? 농사와 아주 관계가 깊어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굉장히 큰 조개가 있죠? 그리고 낄따란 조개도 있어요. 두껍고. 그러면 넓다랗고 이 큰 삽처럼 생긴 것은 구멍 뚫어서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삽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긴 거는 곡괭이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조개 껍질을 농기구로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오면 농사와 관계되는 뜻의 글자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별진입니다.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이냐? 방성이요. 방성이 이게 정갈짜리 별이에요. 우리 동방칠수에서 각강저방신미기 해보세요. 각강저방신미기 할 때 각강저방 할 때 여기 있는 이 방자를 써요. 그 다음에 신미기 할 때 그럼 동쪽에 있는, 그러면은 이게 정갈짜리가 왜 조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갈짜리 별이 나오는 3월이요. 3월이 이게 진토잖아요. 진토가 바로 옥토잖아요. 이때 정갈짜리 별이 보일 때 농사철이 시작돼요. 그때가 3월이라. 이때가 조개가 입 벌리고 활동하는 때야. 그러면 저 별자리가 어떤 하늘에 나온다고요? 어떤 쪽의 하늘? 각자가 뿔각자니까 청룡의 뿔이지. 그러면 좌청룡 할 때 청룡. 그러니까 동쪽이래. 동쪽에 그 별자리가 보일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토가 옥토인데 옥토가 되는 이유가 지장간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자, 여기 중기, 봉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죠? 예? 예. 을목. 중기가? 개수. 봉기가? 무토. 그러면 이게 3월이니까 3월에 을목이면 이게 새싹이네? 저 새싹이 개수니까 3월달이니까 3월비네? 3월비면 봄비네? 저 무토하면은 이게 저 건토요. 건토이면서 표면토요. 싹이 나는 건 이면토에서 기토에서 나는 게 아니요. 표면토에서 나는 거지. 봄비가 촉촉하게 땅을 적셔요. 그럼 거기서 새싹이 돋네요. 요게 3월 진토라. 3월 진토가 그래서 이게 옥토가 되는 이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게 있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개가 입 벌리고 움직일 때가 언제라고요? 3월이요? 그때 무엇가 시작된다고요? 농사철이 시작되더라. 그 다음에 저희 용진이 있잖아요. 이 3월 될 것 같으면 이때 벼락도 한 번씩 치고 비도 오고 그러죠. 그러면 용은 무엇과 관계돼요? 물과 관계돼요. 그래서 용궁, 용왕, 용신제를 지낸다는 얘기는 풍어제를 지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번개 내려오는 모양이나
용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그것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은가. 그래서 용하고도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날신으로도 써요. 1월 성신이라고 할 때 이게 요렇게 써놓고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 그래요? 부모님 생신이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석가 탄신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신자로 써요. 그랬을 때 진음에서 신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벼락진이라. 그러면 여기에 비오들어. 이때 농사철이 되면 비 한 번씩 와요, 안 와요? 그렇게 하면서 벼락도 친다고요. 그래서 이게 벼락진자요. 그 다음에 떨칠진자 한번 보자. 이 떨칠진자는 요거 하면 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이에요. 이 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진이? 조개도 있고, 별, 이게 정갈자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월 옥토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옥토이니까 이때 농사철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농사철에는 이 일손이 바빠요, 안 바빠요? 일손이 바빠요. 일손이 바쁘기도 하지만 이때 만물이 떨쳐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개로 자해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농사와 관계되는 글자라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면 조개 껍데기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손에 쥐고 어떤 농사를 져. 그러면 능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 능률이 올라. 그러니까 수확도 그만큼. 그래서 삶에 여유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떨칠진 보더라도 안 될 거 없다고요. 그랬을 때 이게 조열한 사주에서 저 화세를 쫙 하니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하자면 이 진자라. 이게 들어가는 한자어를 어디 한번 보자고요. 어떤 한자어가 있죠? 지능공사. 예, 지능공사. 무슨 지능시킨다 할 때 농업진흥공사, 뭐 석유개발고 진흥공사,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기를 진작시킨다. 진작. 경기가 진작된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글자들이나. 그러면 요거 자체가 농토에서 싹이 나가지고 옥토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아까 수확이 있어서 떨쳐 일어난다 그랬죠? 네. 그것처럼 돈이 있는 글자네? 맞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명에 쓰이면은 굉장히 좋은 뜻의 글자가 나옵니다. 장명에 많이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진 발음 나는 게. 이게 구유를 할 진자예요. 구원할 고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구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뭘 구유를 하고 하는 거니? 이게 조개패잖아요. 조개패는 어떤 뜻의 글자가 오는 거죠? 돈하고 재물이라든지 재화라든지. 그러면 재물 중에서도 곡식도 재물이라. 그 다음에 이 진이요. 이게 조기 껍질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우리 3월 옥토에서 그랬더니 수확량이 많아진다 그랬어? 그러면 여유가 생겼죠, 이제? 우리 쌀독에서 인심난다 그러지? 그러면은 이걸 여유가 생겼으면은 그 여유를 나 혼자 사용만 채울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3월 농사철이면 이게 춘분기라. 그런데 나라에서도 이 춘분기에는 저희들 보릿고개라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이때는요 구율미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율할 진이라.
이렇게 구휼할 진자가 이름자에 쓰였어.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 살펴봐야 될까요? 사주를 살펴봐야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글자거든.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글자는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 돈이 있으려면 내 사주가 강해야 돼요. 내 사주가 강하다는 게 신왕이라. 그 다음에 신왕하면서 재도 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재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신왕, 재왕 사주만 장명이 가능해요. 그럼 아까처럼요, 이거 돈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도 좀 베풀 줄 아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해. 이게 죄는 중중하니 많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저희들? 제다신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다신약 사주한테 저 베풀어라 그러면 베풀어줘요, 안 베풀어줘요? 안 베풀어줍니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랬잖아요. 인심 날 때 이 쌀떡이 있어야지 나누어 먹지. 그러면 뭐요? 이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한테 큰 짐을 지어줬겠죠? 너 그렇게 제목값도 안 되는데 이런 제목 되거라 하고서는 무거운 짐을 멍에를 딱 짊어지고 평생 이 짐을 지고 가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은 허황된 꿈만 꿀 테지. 이 망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제가요, 이름자에 진짜를 딱 써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사주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우선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장명가들이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때 이게 신왕, 제왕 사주일 때만 이 구휼할진을 쓸 수 있더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구휼할진에서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모든 데서 전부 다 해당이 될까요? 모든 글자에서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획수도 마찬가지요. 획수도 33획을 쓴다. 그러면 81 영동수 중에서 가장 이름자에서 강한 수리가 33획이라. 그러면 33획은 신약사주가 쓰면 어떨라나? 좀 힘들 테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구휼할진 이게 장명에는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글자 잘 쓰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요. 근데 잘못 쓰면은 이건 불용문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기꾼 만들어. 네, 불용문자가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 안 써야 될 에너지를 그냥 좋다고 해서 갖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새벽신자로. 그러면 이 새벽신자일 것 같으면 이것이 병화네. 그렇죠? 얼른 봐서 날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신자 이거 쓰면 좋겠네? 이렇게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이럴 때 저희들이 새벽이 어떤 새벽인지 각골문은 어떻게 나오고 금문은 어떻게 나오고 소전체는 어떻게 나왔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금문에서요, 조개가 이렇게 속살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저녁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소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아까 여기다가 조개가 이렇게 발이 있다 그랬어요. 별셋이 하나로 온 것 뿐이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말하자면 조개라. 그러면은 별이 지는 새벽에 일찍 들에 나가서 농사 짓는다, 이 이야기거든. 그런데 자 지금 요거를 별이 지고 해가 뜨는 새벽에 해도 자해는 되죠. 그러면은 이게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별이 지는 새벽에 하고 별이 지고 해가 뜨는 새벽에 하고. 그렇죠? 이거 완전히 틀리다고, 주체가.
그런데 딱 보니까 금문도 저녁석이 있고 소전체도 별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뭐라? 주체가 별이라. 근데 정화만 쓸 수 있는 거지 병화는 못 쓴다고 얘기잖아. 요게 새벽의 뜻이. 그래서 저희 어떤 글자를 쓸 때 저 이름자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요 새벽 신자요. 이게 아이벨 신자예요. 자, 이게 별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별진할 때. 저희 방성이라 그랬죠? 네. 방성이면서 이게 정갈자리 별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별의 움직임에 이게 픽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게 삼태성이라. 삼형제별이요. 형제별이 있죠? 임신하는 것은 삼신할미 점지받아서 임신한다 그랬어요? 그 삼신할미가 이게 삼태성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뵌다는 얘기인데, 저희 명리 쪽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게 옥토라 그랬어. 진토는 옥토죠. 그러면 여자의 옥토는 어디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가 옥토일까? 자궁이죠. 왜 그러냐면 저 옥토에서 싹이 생명체가 돋아. 그럼 자궁에서 생명체가 돋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의 옥토는 자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들 진술이 충을 했다. 그러면 옥토가 지진이 일어났네? 옥토가 지진이 일어났으면은 생명체가 흔들려요. 생명체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거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면은 이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돈에 문제가 있든지 사회적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 진술충이 변화가 생긴 거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진술충이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자궁 적출 수술이 그렇게 많아요. 이때 어떤 분들이 자궁 적출 수술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 습토 글자가 많아가지고 사주가 한습해져. 습하다고 하는 것은 진축토의 문제죠. 그럼 진축토의 문제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중기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대개 저분들이 부인병들이 많아져요. 그 부인병들이 많다고 보니까 진술충 올 때쯤에서는 자궁 적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더라. 입술수는 이게 여기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 있고 이 월이 이게 육달월이잖아요. 이게 고기육이 육달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육달월은 신체 부위면은 다 이 육달월을 써요. 조개가 껍질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 부위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입술이라고. 그래서 입술 순자. 그 다음에 이게 욕될 욕자라. 욕될 욕자는 농사철이거든요. 농사철인데 이건 마디촌, 지촌, 손촌, 법도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법도의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러면 농사철을 놓친 자여. 농사철을 놓친 자는 법도에 따라서 벌을 받아요. 심을 때 심지 제대로 심지 못하고 거둘 때 제대로 못 거두어. 그러면 이거 그 다음 해 들어가면 이게 소작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런데 이게 문헌을 보면 아주 겁나는 것이 있어요. 이 글자가 만들어진 이 시대 때에는 농사철을 놓친 자는 그 땅에서 죽였대요. 그 땅에서 그대로. 이런 글자 보면은요, 아주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와 관계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농사와 관계되는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 잘 아는 이게 농사농자예요. 저희 각골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면 이게요, 조개 껍질. 아까는 이렇게 해놨던데 요번엔 뒤집어 놓은 것 뿐이요. 여기 숲이 있네요. 이게 숲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밭이 있거든요. 요 밭이 어떻게 가는고 하니 이게 구불곡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조개 껍질 가지고 농기구 만들어 가지고 숲이 있고 밭이 있는 그곳에 농사를 짓는다네. 지금은 이게 숲을림이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 요런 글자 각골문 보니까 참 재미있다. 그러니까 황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숲을림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아호 같은데 잘 쓰일 수 있는 이 짙을농자예요. 이게 짙다는 얘기는 무엇이 짙다는 얘기요? 지금 물이 풍부하다.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풍년이다 그 뜻이겠지. 그러면 이것도 제복이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농사가 풍년이면 수확이 많으니까 수확이 많으면 돈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제복하고 관계된 글자일 수 있다. 인묘진에서 진하고 관계된 장명에 긴이 쓸 수 있는 글자들하고 같이 한번 유형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사오미로 들어갑니다.